우리 점심식사 잘 하셨어요? 제가 우리 창조과학 세미나 초청을 받을 때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주일 예배 마치고 해달라 그럴 때입니다. 이때는 약간 강사가 조금만 재미없는 것 같으면 바로 반응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예담교회는 지금 이번 집회 추세를 봐서 그러진 않을 거라고 약간 희망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시간에 이제 동성애에 관한 얘기인데, 아까 우리 포스트 모던과 뉴에이지하고도 관련되고, 사실 예전에 진화 영향에 대해서 쭉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동성애만 뺐어요. 안 했어요. 뭐 성적 타락이라든지 낙태라든지 이혼율 증가라든지 마약, 그 다음에 총기 사건 미국에 이런 얘기를 다루는데 일부러 동성애만 뺐는데, 왜냐하면 동성애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요거 따로 빼가지고 저희가 특별하게 좀 다루는 편입니다. 제가 계속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그랬죠? 약간 전능한데 좋은 분, 이분을 만나냐 안 만나냐 합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죠? 종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엄밀히 하나님께로 온 거냐 아니면 사람이 만든 거냐. 근데 엄밀히 우리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죠? 안 믿어도 있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여러분 종교를 세우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종교를 없애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운 교회에서 다시 종교화가 돼. 하나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께서. 그죠? 우리 세계관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거냐 아니면 사람이 정하는 거냐. 근데 우리가 선악과 따먹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가시덤불을 엉엉 켜놨습니다.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는 바르게 살라고 해도 바르게 못 살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전까지 옳았다고 하는 것들이 뭐였어요? 틀린 거예요. 어제 우리 아침에 우리 세계관 쫙 배웠잖아요. 근대, 중세, 그죠? 그 다음 고대, 중세, 근대 여러 가지 철학들을 봤죠?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AI.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하고 반대로 나가는 겁니다. 진짜 정반대예요.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거짓말 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대학 중에 이제 강의가 있어가지고 한번 갔는데, 그 대학교에 이렇게 크게 써 있는 거예요. 정직이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크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옆에 같이 갔던 교수님한테 저거 바꾸라고. 저런 비현실 써가지고 되겠냐고. 우리는 정직할 수 없다. 이렇게 바꾸세요. 그리고 밑에 쓰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이 세상을 바꾼다 그래가지고 정직해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세상 바꾸겠어요? 다 거짓말이지. 여러분, 우리는 현실로 와야 됩니다. 죄가 가득 쓸어버렸어요. 노아 홍수, 추위와 더위가 시작됐죠? 땅에 천만 나라가 흩어지지 마작으로 바벨 닫았어요. 언어를 또 혼돈시켰어요. 더 불편해진 거예요. 흩어지면서 잊어버린 얘기 했습니다. 오전에, 그죠? 그러므로 각 나라마다 허무해지고, 그죠? 진화론이 나오고. 진화론은 여러분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게 과학이라는 이름을 두고 둔갑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동물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택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맡기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정직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은 겁니다. 이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 잊어버린 곳에 성령책이 전파된 겁니다. 자, 이걸 믿는 자마다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지금 이 내용이 뭐기 때문에, 이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동성애를 얘기하는데, 동성애 세계 법률 현황을 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북미, 남미 다 합법화됐어요. 유럽 거의 다 합법화됐어요. 아프리카에서는 딱 한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합법화됐습니다. 호주, 네덜란드 다 합법화됐어요. 아시아에서는 딱 한 나라가 합법화됐는데 대만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들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한테 선교사를 보내줬던 나라들이에요. 선교사를 보내줬던 나라들은 지금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고, 자, 이제부터 여기 빨간색은 불법이에요. 동성애는 어떤 경우는 잡히면 죽어요.
근데 보면 대개 무슬림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예요.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해야 될 대상들은 지금 동성애가 불법이야. 동성결혼이 불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어때요? 거꾸로죠. 자, 이게 왜 거꾸로인가? 이 얘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 얘기는 맨 마지막에 나올 겁니다. 자, 미국은 이제 동성결혼 합법 결정이 2015년에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미국은 동성애 국가가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법률적인 조항은 없어도 한국에서 큐어 축제가 서울에서 2000년부터 시작한 다음에 대구, 부산, 제주, 전주, 인천, 광주, 경남 각 소도시까지도 이제 다 지금 큐어 축제, 이 동성애 축제입니다. 축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언젠가 서산에서도 있겠죠. 자, 동성결혼이 옳으냐 그러냐를 아는 데 있어서 이제 네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 과학적 증거를 볼 겁니다. 남녀 구분이 없는지 정말. 그 다음에 개인 사회적 열매를 볼 거예요. 동성결혼했을 때 거기에 영향이 사회에 없냐, 개인적으로 없냐 하는 문제죠. 세 번째가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 동성애가 이렇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을까? 자, 이 문제 네 가지를 볼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동성애 보면 과학적 증거를 보면 과학적인 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남자 여자라는 것이 구분이 없냐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거. 그리고 또 다른 건 뭐냐면 동성애는 유전적인 요인인가 하는 거예요. 유전적인 거. 사실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제 남녀 구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성에 대한 결정은 1차적으로 뭐냐? 생식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생식기. 사실 이게 다예요. 엄밀히 말해서. 네, 그런데 여기에서 따라가는 게 바로 뭐냐면 남자는 성염색체가 XY고 여자는 XX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이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돼 발달될 수 있는데 뭐 남자한테 여성 호르몬, 여자한테 남성 호르몬. 그렇다 그래서 XX가 XY 되는 건 아니에요. 생식기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또 중단하면 또 제자리로 와요. 자, 1차적인 게 바로 뭐다? 생식기가 1차적인 겁니다. 사실 이게 다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외들을 이제 동성애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보면 정소 결정 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TDF라고 그래가지고 테스티스 디터밍 팩터. 이게 정소, 테스티스가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 고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정자 형성 과정 중에 이 TDF 유전자가 남자니까 XY, Y하고 재조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착오를 일으켜서 X하고 X 염색체하고 이게 재조합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XX인데도 남자의 생식기를 가져요. 네, 그리고 또 반대일 경우는 XY인데 재조합이 안 돼가지고 XY인데 여자의 생식기를 가질 때가 있어요. 즉 여자인데 신체는 염색체는 뭐다? XY일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언제냐면 1972년도에 뮌헨 올림픽 때입니다. 이때 이런 일을 해봤어요. 여성 선수 6,000명을 조사해봤어요. 성염색체를. 그럼 여자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XX가 나와야 되는데 XY를 가진 사람이 12명이 발견된 거예요. 여자인데 성염색체는 남자예요. 이슈가 됐던 거예요. 이거 이제 여러분 이거를 알았다면 누가 가장 당황했을까요? 이 사실을. 본인이겠죠. 내가 XY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더 첨단이라 그래서 먼저 가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생식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여자죠, 당연히. 더 발달된 과학이라 그래서 이전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기본적인 이거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예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여자 축구 선수인데 되게 잘해. 근데 남자같이 생겼어. 그 코치들이 상대방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염색체 조사해봐야 된다. 그거 조사하면 안 돼요. 조사해가지고 XY 되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그럼 남자예요? 당연히 여자지. 여러분 1차적으로 뭐다? 생식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의 동성애자가 이런 예외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외를 가지고 일반화시켜서는 안 돼. 이분들도 힘든데. 아무래도 운동선수일 경우는 어때요? XY면 남성답겠죠? 운동 잘하겠죠? 정말 잘하겠죠? 그래서 올림픽 선수 된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 운동선수 아닌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웅동체라고 허마프로다이트라 그래서 이제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관을 둘 다 가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사실 이제 유전병입니다.
원래 남자는 XY, 여자는 XX라 그랬죠? 근데 성염색체가 XYY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 무조건 남자입니다. XXX인 경우도 있어요. 여자예요, 무조건. 근데 XXY가 있을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은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어떨 때는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장우동체라 그래요. 이건 여러분, 이분들은 사실 이건 굉장히 불쌍한 문제예요. 유전병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일반화시키면 또 누가 힘들까요? 이분들이 힘들겠죠. 대부분은 본인이 결정해서 삽니다. 남자로 살지, 여자로 살지. 되게 XY 경우에 남자로 주로 사는데 본인이 결정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이런 예외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유전적인 얘기를 하면 이제 여기 대해서 가장 먼저 이슈가 됐던 게 1993년도에 76의 게이 형제와 가족을 조사했어요. 조사했는데 게이라는 건 먼저 남자끼리 성관을 갖는 걸 게이라 그럽니다. 근데 33쌍이 X염색체가 여기 오른쪽 그림이 이제 염색체인데 밴드가 짝 있죠. 보면은 이쪽으로 이제 P라 그래요. 팔 두 개 나뉘어가지고 P고 그 다음에 이걸 Q라 그러는데 Q 쪽에 맨 끝에 XQ28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동성애자만 있는 유전 정보가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이언스 논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일간 신문에 다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X니까 엄마 쪽에도 영향이 있다라고 결론을 났고 이 유전자를 게이 유전자, 게이 진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발표한 사람이 말 해머란 사람인데 여기 이 사람이에요. 근데 99% 이상이 그래서 동성애는 유전적이라는 얘기야. 자, 유전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닮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죠. 유전적이라는 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여기 요거는 이제 생물학을 조금만 한 사람이면 보면서 좀 이상한 걸 느낍니다. 자, 지금 표본 숫자가 몇 명이에요? 76명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더한 건 뭐냐면 요거 똑같은 방법으로 정말 이게 맞는가 해봤어요. 그래서 99년하고 2000년에 동일한 연구를 수행했는데 그때 나온 결과는 두 번 다 이 유전 정보가 동성애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잘못된 실험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연구 결과는 X 관련 유전자가 남성 동성애의 근거라는 점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동성애가 행위가 탁월한 것이라는 생물학적 특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증거에는 결함이 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나중에 인정했냐? 아까 실험을 했던 사람 있죠? 해머라는 사람도 여기 나오잖아요. 이 사람도 인정했어요. 전체 샘플에서 XQ28과 연계되었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나중에 번복했어요. 해머를 포함한 다수의 연구팀이 되어 더 많은 계책을 연구한 결과 남성 동성애자가 XQ28 유전자와 상관관계 없음을 해머조차도 인정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모든 일간신문에 다 났죠. 이 논문 읽어봤을까요, 누가? 거의 안 읽어봤겠죠? 이게 한번 퍼진 게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미국의 경우는 이제 이 샌더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ABC면 이제 3대 방송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나와가지고 성적 취향에 대한 유전적 요소의 중요성은 상당히 설득력 있다. 유전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는 동성애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거다라고 어디에서 TV에 나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2년 후에 2010년에 이 정도는 해야 돼요. 894명의 동성애자와 694명의 이성애자를 대상으로 했어요. 훨씬 많죠, 샘플들이. 대상으로 했을 때 성적 취향이 모계로부터 유전된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 없다. 이런 걸 본인이 인정했어요. 여러분, 매스컴이 더 영향을 줄까요? 일개 논문이 영향을 줄까요? 지가 한 얘기를 회수를 못하는 거예요. 네. 여기 이 레이비에라고 동성애 지지자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성적 취향에 대한 생물학적 기초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어떤 노력을 이런 노력들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간의 어떤 일관된 차이점을 확립하는데 실패했다.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는 세포유전학, 내분비학, 신경암 등 여러 방법을 했지만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는 어떻다? 차이점이 없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이 문제는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죠? 내 문제야. 어떤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이 다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위에서부터 베일리, 필라드, 해머, 풀, 샌더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1990년대 생물학적 유전적 연구를 통해서 어린 동성애자들이나 비전문가적 부모와 대중에게 동성애가 유전적 성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다 1등 공신들입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대부분 번복했어요. 오늘날에는 유전적인 연구는 안 해요. 더 이상 안 해요. 이제 해봤자 불필요하다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유전적 얘기를 안 하고 대부분 환경적 요인으로 얘기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 잘못이 아니다. 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본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타고났다.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하는 환경이다라는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라이프 사이트에서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태어난 걸까?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렇다고 말한다. 유전적인 줄 알아요. 그러나 과학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여러분, 2000년, 이제 특별히 2010년 들어와가지고는 이런 연구는 거의 안 합니다, 이제. 왜? 결론을 알기 때문에. 차이점이 없어요. 여러분, 엄밀히, 과학적 얘기 이제 끝났습니다. 과학 얘기하니까 제가 주일날 점심 먹고 하는 거 힘들어요. 제가 아마 논문 2편만 더 읽었어도 거의 쓰러졌을 거야. 엄밀히 말해서 그들이 정의하는 동성애자는 없어요. 만약 이게 유전적이라면 여러분, 남자는 남자끼리 관계를 갖든지, 그죠? 여자는 여자끼리 가져야 되죠? 모든 동성애자는 다 여기 나온 것처럼 동성애라는 모든 사람들은 양성애자예요. 양성애자는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다 하는 거예요. 남자하고도 같고 여자하고도 같고. 처음엔 동성애일만 해요. 그러다 결국 어때요? 이성하고도 또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전적인 내용이 문제일 수가 없어요. 그죠? 유전적이라면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하겠지.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열매를 좀 보겠습니다. 과연 동성애는 개인과 사회에 영향이 전혀 없는가? 없다면 뭐 그냥 해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성병을 보겠는데, 모두가 여기는 다 미국 있죠? 미국 통계입니다. 성적 질병, 성병인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적인 관계가 문란하면 어때요? 성병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의 관계만 가질 경우 성병은 거의 제로예요. 근데 전체 평균치 22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성병이요. 이거는 왜 그러냐? 자, 이거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한데 요거보다 지금은 더 높아요. 보면 남성 동성애자 중에 43%가 500명 이상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거의 매일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나옵니다. 28%가 1000명 이상의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당연히 성병이 높겠죠. 네. 성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아주 문란해요. 여러분, HIV, 에이즈 그러면 요즘은 그래요. 에이즈가 요즘 있나요? 여러분, 에이즈는 계속 늘어나요. 감염자 중에 70%가 게이들이에요. 남자 성관계를 가진 남자. 네. 에이즈 발생부터 2004년도까지 67%가 동성행위를 남자입니다. 그러면 33%는 이성애자네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성애자가 많을까요? 동성애자가 많을까요? 자, 동성행위를 한 번 이상 해본 사람이 미국이 지금 7%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7%다 하더라도 7%가 67%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 얘기를 뭔지 아세요? 동성행위를 하면은 HIV 바이러스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유병수가 이제 중요하니까 유병수라는 건 뭐냐면 병을 갖고 있는 사람 숫자는 점점점 늘어납니다. 왜?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여기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에이즈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동안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이걸 여러분 HWO에서 발표를 안 하려다 결국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게 너무나 빨리 확산됐기 때문에. 근데 보면 원숭이 두창의 확산을 감수하기 위해서 게이와 양성애자, 남녀를 불문하고 게이였다가 여자하고 또 관계가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남성에게 성파트너 제한할 거 권장했어요. 성파트너를 늘리지 말아라. 왜냐?
이 루이스 사무총장이 결국 발표한 거예요. 그때 2022년이죠. 약 99%가 환자가 남자예요. 원숭이 두창 여자가 거의 없습니다. 또 이 환자의 95% 거의 다는 게이예요. 이건 여러분 동성애와 관련된 병이에요. 동성애자들 때문에 무서워서 발표를 안 하고 있었다고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확산될까 봐. 그럼 동성애는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 미국에 동성애인을 한 번 이상 해봤다고 하는 사람이 7%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동성애는 이런 매스컴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만 보다가 우리 애가 동성애자였네. 우리 오빠가 우리 누나가 동성애자였네. 가족이 동성애자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건 미국 안에서도 충격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모라는 건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죠. 얘가 애를 낳아가지고 결혼해가 애를 낳아가지고 손주도 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제 바꿔야 돼. 충격이 대단해요. 그러면 어떠냐?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 미국 법이 그 상담가가 상담원한테 동성애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누굴 설득할까요? 되게 부모를 설득합니다. 동성애 틀린 게 아니라고. 어떻게 될까요? 점점 퍼지는 거죠. 뭐. 네. 여러분, 자 이제 미국 현실을 좀 얘기하면 미국의 2011년에 SB 48 법안이라는 게 통과되는데 이건 뭐냐면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행위는 개인적 취향이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긍정적으로 취급되도록 유치원부터 12학년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교과서에 수록시킨다. 즉 동성애는 옳다라고 수록시키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과됐어요. 지금은 미국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공립학교에서는 나 동성애는 어떻게? 옳다라고 가르쳐요. 자, 이제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이제 옳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저는 이 전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은 섹스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 뭐로 바뀌어 있냐? 젠더로 바뀌어 있어요. 섹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생물학적인 성이에요. 자, 뭐로 결정한다고요? 생식기로. 그걸 안 쓰고 다 뭐 젠더는 뭐냐 하면 개인 사회가 정해주는 성이에요. 내가 남자지만 내가 여자 같아 그러면 여자인 거야. 여러분, 우리가 법이 없어도 지키는 게 뭐죠? 남자 여자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있잖아요. 목욕탕도 여탕 남탕 있잖아요. 탈의실도 우리가 이런 법이 없어도 지키는 게 뭐죠? 남자 여자예요. 근데 이제는 이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제 어마어마한 혼란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단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모든 구분을 다 없애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 워싱턴 DC인데 거기에 이제 시티 페이퍼에 나왔죠. 한국식 사우나. 미국에 지금 한국식 사우나도 굉장히 인기입니다. 한류 때문에 인기예요. 한국식 사우나인데 성전환자가 말이에요. 성전환자.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한 거예요. 근육질. 예, 여탕에 들어온 거예요. 여자들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남자가 들어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남자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와서 나가라 그랬어요. 예, 이게 언제냐? 여기 나온 것처럼 2013년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내가 성차별을 겪었다. 예, 근데 이번에 내가 참지만 앞으로 또 이걸 경험하면 내가 이제 그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미국에서 이거 못 막아요. 우리 LA입니다. LA에 그 위스파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트랜스젠더, 이제 성전환자죠. 이 여성 사우나에 트랜스젠더 남자가 들어온 문제 때문에 동성애 반대자 찬성자들이 막 시위하고 그랬습니다. 서로 막 충돌이 일어나고. 자, 이제 지금까지는 뭐예요? 그래도 성전환자죠? 근데 우리 2023년에 워싱턴주에서 드디어 이 법이 통과됐어요. 워싱턴주는 여성 전용 스파에 성전환 수술 안 받은 자도 남성 입장을 허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게 중요없어. 중요하지 않아. 남자 여자 들어가도 못 막어. 이때 한국 그 사우나에서 난리 났잖아요. 우리는 다 망한다. 그거 누가 들어가겠어요. 미국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AB 1266이라고 해서 또 교육법이 통과됐어요. 2013년인데, 공립학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해. 스스로 선택한 성에 따라, 젠더에 따라, 내가 결정하는 거야. 생식기가 아니에요. 모든 성별이 구분된 시설, 여기는 탈의실, 스포츠팀, 화장실 다예요. 시설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성별이 분리된 스포츠팀도 가입할 수 있다. 여러분, 전반 이제 기숙사 못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도 안전한 게 화장실인데. 같이 들어가요? 탈의실 같이 들어가? 어디서요? 네, 공립학교 다니는 중고등학생들.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법안 폐지를 위해서 서명했는데 다 실패해가지고 결국에 2014년에 2월에 통과됐습니다. 우리 웨스트 홀리우드부터 시작했는데 앞으로 공공기관과 상업시설 등 모든 화장실이 젠더 뉴트럴, 성중립이에요. 성중립이라는 건 여러분 유니섹스가 아니에요. 유니섹스는 뭐냐면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 화장실이 내 남자가 나오면 여자가 들어오고 여자가 나오면 남자 들어오고, 이거는 뭐 할 수 없지 뭐. 집이 다 유니섹스 아니에요? 아니 뭐 집안 화장실이면 남녀 사인 붙여 있어요? 아니 참. 네. 이건 여러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중립 화장실 사인이에요. 왼쪽에 여자가 있죠. 가운데 남자가 있죠. 오른쪽에 뭐예요? 남자 여자 붙어 있죠. 이때 여러분 제가 인터뷰하는 걸 뉴스로 들었는데 아무도 반대를 안 해. 못해. 무서워서. 여자들은 특별히 이제 했더니 여성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화장실만 깨끗이 써준다면 남자가 사용해도 된다고.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루들로라고 우리가 가끔 이제 창조과 탐사 갈 때 들리는 화장실인데 다 바뀌어 있어요. 세크라멘토 우리 국립공항에 가서 제가 올젠더예요. 다 올젠더로 바꿨어요. 지금 미국은 거의 다 올젠더예요. 제가 제 큰 애가 캔사스에 있을 때 캔사스시티라고 하는 큰 도시인데 거기 화장실은 다 성중립이에요. 근데 어떠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들어가서 줄을 이렇게 쫙 남자 여자 같이 서요. 굉장히 어색해. 본인들도 어색해 사실. 그러다가 이 화장실 이렇게 미음자로 돼 있어요. 다 똑같이 성중립이야. 그러면 여러분 먼저 사람이 나오면 보고 이제 한 줄로 서니까 들어가잖아요. 말 안 해도 이쪽은 다 여자만 들어가고 있다면 다 남자가 들어가. 자기네도 어색해. 아니 이게 무슨 코미디야. 그냥 남자 여자로 나눠놓지. 엄청나게 어색해요. 거기 서 있으면서도. 남자와 여자 구분을 어떻게든지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일단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여러분 남자가 남자끼리 애 낳을 수 있어요?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 만나가지고 애 낳을 수 있어요? 정자가 정자 만나서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죠? 근데 부부가 됐죠? 애는 키우기 쉽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일단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그 다음에 바로 결정되는 게 입양이 합법합니다. 네덜란드 바로 입양 합법화됐어요. 동성결혼 합법화되자마자. 자,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입양이 합법화되어 있는데 레즈비언은 여자끼리 관계 갖는 거죠. 레즈비언 가운데 3분의 1이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는 이전에 남편에서 낳았던 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입양한 애도 있어요. 11만 명, 이건 2012년인데 지금 훨씬 많아요. 명의 동성애자 부부가 거주합니다. 지금 애들이 굉장히 많은 인구입니다. 그리고 현재 입양되는 애들의 4%, 25명 중에 1명은 동성애 부부에게 입양이 돼요. 네. 자, 이제 동성애 부부의 경우는 현재 2008년에 8%가 입양을 했어요. 동성애 부부가. 근데 지금은 20%가 넘어요. 5쌍 중에 1쌍은 입양을 해요. 여러분 이때 입양된 애들 입양됐다고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그들의 그 삶의 정체성은 어떨까요? 정말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입양의 여야 남아 중 누구를 선호할까? 게이 부부가 있고 레즈비언 부부가 있잖아요. 그죠? 이들이 여러분 게이 부부가 여아를 선호할 것 같아요? 남아를 선호할 것 같으세요? 자 이제 여자 부부, 레즈비언 부부가 남아를 선호할까요? 여아를 선호할까요? 여러분
이걸 통계를 못 내게 돼 있어요. 어디서도 못 찾아요. 무지 무서운 일이에요. 왜? 성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가 소아성애라고 뭐냐면 사춘기 이전에 애들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소아성애와 연결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저희가 이제 성경적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적이냐? 성경에는 과연 언급이 없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지 많아요. 성경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이라고 할 때가 몇 번 등장해요. 안식을 범하는 자, 우리 배웠죠? 죽이라고. 해달별한테 절하는 자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고. 동성행위하는 자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인류의 가장 확실한 질서, 남자와 여자거든요.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건 하나님이 한 거에 하나님께서 정해진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지나라 보세요. 사람과 동물의 질서를 깨트리죠. 맞습니까? 동물과 식물의 질서도 깨트려요. 무생물과 생물의 질서도 깨트려요. 하나님이 하는 건 질서, 사람이 하는 건 질서를 깨트려요. 죄인들.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어놨는데. 자, 여기 보세요. 너는 여자와 교합한 것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가증하다는 게 어버미네이션인데 이거 뭐냐면 더럽고 역겨워서 못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너무 더러운 일이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유다왕 여로보암 아주 악한 왕이죠.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동성애예요. 호모섹슈얼리티.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근데 우리 아사왕 아시죠? 정화시키잖아요. 이때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조상들이 지금 모든 우상을 없앴어요. 여러분, 동성행위는 지금만 있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언제나 있었어요. 네. 여러분, 알 것은 이것이 이제 신약입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생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하는 자에서 불법이 착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색하는 자예요. 영어로 those practicing homosexuality, 동성행위를 하는 자들,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미혹받지 말라. 남색하는 자나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정말 엄격해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는다는 거 뭐죠?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 다 어디 가죠? 지옥 가. 동성애만 아니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여자가 순리대로 쓴 걸 영리로 쓰는 게 뭐야 대체? 그 다음 말 남자 할 때 설명해요. 남자들도 그랬잖아요.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는 거예요. 서로 향하여, 남자끼리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바로 뭐죠? 동성행위죠. 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 보응이 영어로 뭐냐? 페널티예요. 페널티. 벌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미국에 살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요. 언제부터? 1960년도부터. 1960년도에 교과서에 진화론 들어갔죠. 첫 번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죄는 점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에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이 이미 보응을 받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기준이 이 정도예요.
너는 여자는 남자 의복을 입지 말 것이며 남자는 여자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옷 바꿔 입으면 안 돼. 이 바지냐 치마가 이게 아니에요. 바꿔 입으면 안 돼. 이같이 하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지간 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 정도예요. 남녀는 하나님 이 정도로 구분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부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기본은 끝났고요. 마지막 역사적 이해를 하는데 요거는 좀 이제 저희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물론 앞에도 다 자세하게 다뤘죠. 다뤘는데 특별히 과연 그 동성의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사회가 너무나 너그럽죠. 왜 이렇게 너그러워졌냐는 거예요. 자, 교회가 타락했죠, 그죠? 교회가 타락하면 이제 우리 다 배웠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타락한 거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다?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교회 밖에서 안다고 모른다고요? 알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요? 자, 우리 정말 수준 많이 올라갔죠? 대화가 통하잖아, 저랑. 그러니까 지금 정말 서산에서 우리 예담교회만큼 수준 올라간 진짜 교회 찾기 어려워요. 여러분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예? 그동안 약간 많이 올라갔어요. 계몽주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데카르트죠. 맞습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이 바로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어떻게 생각하니까 존재하니까 생각하죠? 여러분 이제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보다 생각하는 내가 중요해. 이게 어디까지도 왔냐? 남자냐 여자냐 문제까지도.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야.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예요.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살인한 자가 가인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살인은 가인이 했기 때문에 살인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선악과 딱 따먹는 순간 첫 번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났죠? 그때 이미 상황이 되면 형제라도 죽일 만한 죄가 어떡한 거예요? 그때 싹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 600만 명을 다 죽일 만한 600만 명을 죽일 만한 죄가 이미 그때 싹 들어온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때요? 그 일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악하냐 하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하나님 떠났죠. 이제 남자나 여자는 문제도 지가 결정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서구 사회에서 이성애는 남자와 여자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성애는 이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비롯된 자연스럽고 선한 것이며 이것과 벗어난 모든 일탈은 악으로 여겼어요. 실제로요. 그런데 이 서구가 이것이 지난 2000년간 서양 사회의 보편적인 관점이었다고. 근데 이게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 바로 19세기 후반 1800년도 말부터 바뀌어요. 자, 우리 종회기원 아시죠? 누가 썼어요? 찰스 다윈이죠? 진화론. 그 종회기원이 출판된 해가 얼마라고요? 1800. 자, 이거 다 외우셔요? 제가 매번 외우라 그랬는데 1859년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게 됐죠. 여러분 동성애는 진화론은 뭐예요? 간단한 생물에서 어떻게 복잡한 생물로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한 생물 보면 아메바 같은 거 보면 암수가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처음에는 어때야 돼요? 암수가 구분이 없는 거에서 시작해야 돼. 왜? 암수가 구분됐으면 창조해. 무생물에서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진화되는 과정에 암수가 구분돼서 우리가 남자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원래 암수가 구분이 없었다는 거야. 자, 이제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를 터치하는 게 성적인 문제예요. 왜? 우리한테 이거보다 약한 건 없거든요.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성적인 거야. 네. 여러분 이전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리저리 틀렸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it is different, 다르다 그랬어요. 자, 틀리다와 다르다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틀리고 정말 틀린 거죠. 다른 건 틀린 거 아니죠.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오전에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미국의 그 집회 중에 코스타라고 있습니다. 북미 유학생 수련회.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근데 그때 강사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강의하는데 지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젖어 있어. 여러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 이전에 옳고 그른 게 먼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뭐예요? 다원주의라 그랬죠. 틀게 아니라 다르다.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린 잘 아셔야 돼요. 옳고 그른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거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동성애기하면 옳으냐 그르냐 문제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동성애기라는 자는 뭐가 다른 사람이냐? 바뀌어요. 즉 뭐가 바뀌기 시작해요? 서양에서 절대 종교를 잃어버려요. 이전에 틀렸다고 하던 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들이 이제 계속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다 동성애자가 한 겁니다. 동성 행동은 연구된 대부분의 동물종에서 관찰되었으며 분리적으로 더 높은 포유류일수록 더 분명한 동성행위를 보여준다. 그러면 동물들이 동성행위를 한다는 것들이 또 논문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동성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노는 거지. 여러분, 저도 제가 이제 나중에 나올 줄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90년에 갔거든요. 제가 미국을 갔는데 제가 이제 다니는 학교 미시간 주립대학교인데 거기 레드 시다라고 하는 강이 있었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예. 그럼 거기 노를 젓는 배를 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그때 걸프렌드도 없고 우리 오피스에 있는 그 제이슨이라고 키가 굉장히 커요. 한 2m 된 친구인데 그렇게 저를 잘해줬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배를 타고 싶어서 야 제이슨 나랑 가서 그 배 좀 타자. 얘가 눈이 땡그레지더라고. 나랑? 얘 이상한 녀석 아니야. 제가 엄청 당황했어요. 근데 너무 배가 타고 싶어가지고 제가 교회 와가지고 이제 성훈이라고 이제 후배가 있는데 7살 어린 영혼선 얘는 이제 미국 온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야 성훈아 나랑 같이 우리 가서 레드시다 가서 배 좀 한번 타자니까 형 절대 안 돼. 왜? 소문 다 날 거래. 뭔 소문이나 인마. 저희 때는 다 남자끼리 배 탔어요. 남자끼리 막 뛰놀면서 다 해도 아무 말 안 했어. 여러분 그게 무슨 동성행위야. 치고받고 싸우고 노는데. 여러분 동성행위 뭐예요? 성적인 걸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여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동물들 사이의 동성행위는 성과 무관하며 여러 행위 이유로 행해진다. 성과 무관해. 억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들을 정당화시키려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또 거기에 뭐가 깔려있다? 진화론. 저희가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비본질은 비본질끼리 안 맞게 돼 있어요. 네,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분 동성애가 만약 유전적이라면 봐보세요. 진화론적으로 더 많이 남기려면 어때야 될까요? 애를 많이 낳아야지 남겠죠. 그런데 여러분 동성행위로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동성행위가 유전적이면 멸종이야. 맞습니까? 동성행위로 번식 불가. 그러므로 여러분 성선택은 이성애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그들의 이론상으로도. 그러니까 비본질끼리 안 맞는 거야. 여러분 비본질끼리 모여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친한 것 같아 처음엔. 그럴 때 여러분 가만 놔두세요. 지네들끼리 싸우고 나가. 비본질은 여러분 비본질끼리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 이 난리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는 진화론하고도 안 맞아요. 비본질끼리.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저수철살 문제에 동성애가 또 어떡할까요? 한몫하겠죠. 여러분 마약은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틀린 겁니다. 그죠? 도박은 틀린 거죠. 술 중독, 개인 중독 틀린 거죠. 여러분 동성행위도 어떨까요? 똑같아요. 이들과 똑같이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미국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자유와 평등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뭐 많이 했잖아요. 어른들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래.
우리 정말 초대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아는 게 너무 다행이지. 그 때리기도 난 자유야 뭐 이런 얘기 장난 안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응? 나 자유야 민주주의. 여러분, 미국은 자유와 평등의 국가입니다. 이 자유와 평등이 미국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자유와 평등은 크리스천리티, 기독교 정신 아래서 자유와 평등을 구가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 멋진 나라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40대가 5%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유와 평등은 있는데 기독교 정신이 빠져버린 자유와 평등만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빠진 자유와 평등은 졸지의 무기가 돼버려요. 나 자유야. 나 하도록 내버려둬. 나 평등이야. 나 똑같이 대해줘. 여러분 이 고귀한 자유와 평등이 졸지에 뭐가 돼버려요? 완전히 무질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세우시는데 예수님 빠진 우리는 뭐다? 무질서로 가요. 우리가 질서 못 세워요. 여러분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민주주의의 최고의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 민주주의 다수가 있죠, 그죠? 다수가 있는데 소수가 등장한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성애자. 자 여러분 장애인은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죠. 자 소수면 여러분 민주주의는 뭐가 있냐면 소수인권법이라는 게 있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왜? 이게 민주주의의 굉장히 장점이에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민주주의는 여러분 다수를 위한 국가가 아니에요. 다수를 위한 국가가 되면 정말 너무 잔인한 나라가 돼버려요. 다수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결정되는 국가. 투표에 해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장애인법이 나오는 거죠. 소수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더라도 장애인 파킹lot 제일 좋은 데 놔야 된다. 가까운데. 계단만 만들지 말고 휠체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딱 타도 어때요? 1층입니다, 2층입니다 뭐 나오잖아요. 안 못 보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들려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민주주의의 정말 장점입니다. 틀린 게 아니라 장애인은 뭐니까? 다른 거니까. 자 근데 여러분 동성애가 나왔거든요. 이전에 미국에서 틀렸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로 바뀌었어요? 다르다라고. 그럼 여러분 이들에게 인권을 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민주주의 속성상 이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소수 때문에. 이걸 여러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게 바로 여러분 동성애자들이에요. 자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상호 교차성. 이제 앞으로 대학교 과세 다 들어갈 거예요. 미리 예습하는 거예요. 네, 용어는 어렵지만 안에 내용은 간단해. 요즘에 이제 어떤 일이라고 하냐면, 오늘날에 이제 포스트 시대입니다. 이때 억압받는 사람들을 찾아내요. 자기가 인위적으로 찾아내가지고 억압의 정도, 배상, 특권까지 부여하자는 사상이에요. 자, 이제 아직 이해 못해도 돼요. 나중에 다 이해돼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인종, 성별, 성적 정체성, 민족, 계층, 종교 등의 다양한 연결 속에 더 억압받는 계층에게 더 많은 배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상호 교차성이에요. 자, 예를 들게요.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있어. 아시겠어요? 근데 똑같이 잘못했어. 오케이. 뭐 잘했다. 어떤 배상을 하게 됐어. 그러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억압받는다고 생각해요. 여자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배상을 해야 돼요. 만약 근데 그 여자가 흑인 여자다. 그럼 더 소수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배상을 더 해야 돼. 만약에 그 흑인 여자가 동성애자다. 그러면 어때요? 더 소수죠? 더 많은 배상을 해야 돼.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상호 교차성.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동성애자라고 말 못하게 되어 있죠. 뭐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섹슈얼 마이너리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자라는 말 대신 뭐예요? 성소수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본인들이 더 권리를 찾고 더 배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좀 지나보세요. 이게 한국에 바로 들어옵니다. 벌써 들어온 거지.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수소수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죠? 네, 가난한 자 똑같아. 여러분, 고용주는 선하고 노동자는 악한가요? 노동자는 선하고 고용주는 악한가요? 어른은 선하고 애들은 악한가요? 애들은 선하고 어른은 악한가요? 부자는 선하고 가난한 자 악한가요? 가난한 자 선하고 부자 악한가요? 그 자리 가봐. 다 똑같아.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에요. 완전히 죄인. 그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도 회개해야 된다고.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정확히 얘기했어요. 부자 편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 편 들지 말고, 고용주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 공의가 누굴까요? 예수님. 우리 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야 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어떡하다?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 차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상황을 좀 얘기 드릴게요.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이건 이제 우리 저 아시는 목사님도 경험한 거예요. 젊으신 목사님인데 애가 유치원을 다녀요. 유치원을 다니는데 와서 아빠가 그랬어요. My son 그렇게 불렀어요. 내 아들아. 애가 왔어요. No, son이라 부르지 말라고. 네. 뭐라고 불러야 되나? My kids. 애야 그래야지.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아들과 딸을 못 부르게 가르쳐요. 지금 유치원에서. 만약 너희 엄마 아빠가 너한테 아들과 딸이 이렇게 부르면 그거는 성차별을 한 거다. 너가 아직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른다. 너가 자라는 동안 너가 결정할 거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설마 그러는데 한국도 곧 올 거예요. 여태까지 미국에서 잘못된 게 한 번도 그 뒤를 안 따라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웃기다고 하는 게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다시 다 와.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아들, 딸이라고 못 불러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물어봐요. 남자한테 너 혹시 여자인지 생각해봐라. 너 여자일지 모르니까. 여자한테 계속 물어봐요. 지금은요. 너가 남자인지, 혹시 남자들이 하는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니? 나 이런 건 남자. 그냥 잘 생각해. 여러분, 지금 애들은 여러분 고민해요. 화장실 가는데 남자 화장실을 내가 가야 될까? 여자 화장실을 가야 될까? 실제 얘기예요. 여러분, 과연 성전환이 가능한가? 성이 바꿀 때는 거짓말에 다 넘어갔어요. 지금 이제 성전환 하는 게 지금 이제 역사가 이제 오래되기 시작했죠. 몇십 년 되기 시작했어요. 20여 년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남자가 여자가 남자로 바꿨죠. 성전환 했죠. 그 이후에 살아봤던 사람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거의 끔찍해요. 여기 보는 것처럼 점점 더 많은 탈성전환자. 이거 뭐냐면 성전환을 했다가 원래 성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성전환 운동을 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그래요. 이걸 여러분, 근데 볼까요? 이 비난은 자녀를 성전환시키지 않으면 자살할 거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와요. 여러분, 지금 미국 학교가. 이 주장과는 달라서 언론의 탄압을 받고 있다. 언론에서 이걸 말 못하게 해놔요. 여러분, 그 성전환 해가지고 여자가 됐나요? 남자가 됐나요? 그 인생 어떻게 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여러분, 그 인생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끔찍해요. 우리 동성애자 부부 자녀가 있고 이성애자 부부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자, 오늘날 이제 입양도 벌써 역사가 됐죠. 그다음에 애들이 컸죠.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런 이제 포럼 같은 걸 나눠요. 나와가지고 동성애 입양 있죠. 동성애자 입양에 대해서 나눠보자.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동성애자한테 입양됐던 애들이 동성애
입양을 찬성할까요? 찬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거꾸로예요. 지금 동성애 입양했던 애들이 그 디스커션 가잖아요. 논쟁에 들어가면 그들이 반대해요. 동성 입양을. 왜? 너 살아봤니? 난 살아봤다. 나 남자 아빠, 여자 엄마하고 살고 싶다.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성 부부가 살아도 맨날 싸우는데. 네? 아니,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은 동성끼리 살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 부부 생활이. 겉으로는 얘기 안 해. 끔찍해요. 잘하셔야 돼. 살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제가 요번에 데이터를 받았는데 못 올렸어요. 지금 이 얘기를. 다음에 아마 레퍼런스 쓰면서 할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죠? 지금 미국에는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다수 배우자 동거가 시작됐어요. 자, 이건 뭐냐면 한 집안에서 두세 부부가 같이 살아요. 그럼 뭐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모든 관계를 다 같이 가져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걸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7.1%예요. 통계. 하지 않지만 흥미롭다. 25.5%. 하고 있다 7.6이에요. 경험 있는 사람이 14%가 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지 몰라요. 여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부하고 떠나서 동성 다 들어가요. 아이디어도 놀라워요. 이 죄인들이 어디까지 갈 줄 몰라요. 여러분, 지난 50년간 성에 관하여 제정이 된 것들입니다. 성혁명이 일어났어요. 진화로 등장하기 전에 성에 대해서 제정이 했어요.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부부간의 관계만 성행위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아닌 거예요. 두 번째, 페미니즘이라고 있어요. 여성주의자. 이때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제정이에요. 남녀 평등 그랬는데 여기에는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동성애 운동이에요. 운동. 성과 결혼의 제정이에요. 결혼은 남녀가 해야 되는데 이걸 제정이 시켜버려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어떻게 하죠? 다 제정이 시켜요. 무질서로. 성전환 혁명. 생물학적 성의 제정이에요. 생식기를 바꿔버리잖아요. 다부부, 지금 폴리아모리 등장했다 그랬죠? 부부수에 대해서 제정이에요.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이 죄인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남자지만 여자 볼 땐 괜찮은데 남자만 보면 가슴이 뛰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여자지만 남자 볼 땐 괜찮은데 여자 볼 때 오히려 밤에 막 생각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나지. 여러분, 이거는 그럴 수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말이에요. 난 마약만 보면은 마약 하고 싶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마약 하라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난 도박만 보면 나도 모르게 가서 카지노 하게 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게임 중독. 술 안 먹고 그냥 먹고 계속 퍼먹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이런 존재죠. 동성애자들도 그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분들하고 대화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이 죄인이. 뭐 그것만 나겠어요? 온갖 생각 다 나지. 여러분, 동성애도 이러한 다른 죄와 똑같은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 죄일 뿐이에요. 여러분, 남녀의 구분은 생식기, 이거 1차적인 겁니다. 그럼 성염색자가 따라가고 호르몬이 따라가고 감정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완전히 거꾸로 바뀌었어요. 생식기가 저 밑에야. 성염색자 XX냐 XY가 더 중요해. 자기 기분에 따라서 호르몬 주사 넣어. 호르몬이 더 중요해. 나중에 뭐죠? 내가 남자냐 내가 여자냐 생각한 내가 더 중요해. 자, 보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어디까지 왔나? 남자 여자 두고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 생식기회는 없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동성애자를 사랑하자, 자비하자, 용서하자, 관용하자. 맞아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근데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좋아하는데 만약 어떤 팀이 말이에요, 축구 경기 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그러는 거야. 야, 요번 경기만은 우리 상대팀 정말 사랑하자, 자비하고 용서하고 관용하자. 여러분, 축구 경기 될까요? 침대 축구. 관용은 무슨 관용이야. 여러분, 이때 축구장에서의 진리는 뭐죠? 축구장에서 진리. 골 넣는 거 아니죠. 골은 목표죠. 골은, 여러분, 골은 경기장 목표.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여러분, 축구 규칙이에요. 그걸 안 지키는 이 죄인들이 축구를 하니까 누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심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심판이 잘못했는데 옐로우 카드 안 내놨다, 그분도 그 다음날 뉴스 난리 나잖아요. 편파 판정.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축구장에서 진리는 사랑, 자비, 용서, 관용이라는 이 얄팍한 감정이 아니에요. 바로 뭐죠? 축구 규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고 규칙을 주셨어요. 나머진 다 죄예요. 옐로우 티켓, 레드 티켓 받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에 대해서 우리 아까 좀 나눴죠, 그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래는 동의하지 않는 사고나 행동에 대한 참음인데, 오늘날의 모루 포스트는 다른 생각에 대한, 잘 들어보세요. 이제 더 정확해요. 의지적 수용을 넘어서 자기하고 상반된 이론에 참아야 돼. 참고 그쪽 가서 박수 쳐줘야 돼. 괜찮다고. 큐어 축제 가야 돼. 그런 생각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고난을 부여하도록 강요받아요. 지금은 동성애법이 통과되는 데까지 투표를 해야 너 참 관용적이다 그래요. 관용에 대한 뭐죠?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기 제가 만화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우리 아직 단리다, 우리 저 뉴스레터 받으시는 분 아마 계속 단리다 지금 많아 볼 텐데, 이제 지금 여기 컴퓨터 뭐라 그러나요? 이거 무슨 친구들 있잖아요. 무슨 페이스북 친구들 뭐 이런 거죠. 얘기하는 거야. 난 관용적 사람이며 모든 사람이 더 관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만화는 너무 매우 편협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끊습니다.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 너무 심각하네. 관용하면 친구 끊으면 안 되지. 여러분, 과연 우리가 관용할 수 있을까요? 네? 관용적이라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한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관용을 의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결국 뭐죠? 자기 생각이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동의해 달라는 거예요. 사람은 관용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 그러면서 그러면 이 가족이 동성애자일 경우 동성행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동성애자가 노출된 환경에 있을 때 동성행위할 수가 있겠죠. 더 성적 학대 경험을 경험했을 때 동성애를 한 경우도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동성애자들을 따돌리기 위한 건가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 도박, 술 중독, 게임 중독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틀린 거죠? 틀린 거와 같이 어떻다? 동성애도 틀린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분명히 성경에선 남자와 부모, 여자,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여러분 남자만도 아니에요. 여자만도 아니에요. 뭐예요? 남자와 여자. 이 둘이 합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런다?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에게 한 첫 번째 명령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라예요. 여러분, 동성부부로 동성관계로 생육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첫 번째 명령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양하는 건 틀린 거예요. 아니 이제 내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정말 남녀끼리 사는데 그럴 경우 입양하는 거야? 괜찮지. 그렇지만 여러분, 동성행위라면서 입양하는 건 틀린 거지 당연히. 그럼 분명히 생육하는 방법도 성경에는 친절하게 써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 한 몸을 이룰지라. 이거 외에는 생육,
할 수도 없고, 이거 외에는 시도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게 얼마나 신묘막측한 건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조화 속에. 근데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되겠어요? 안 돼요. 자, 이제 볼까요? 그러면 이게 동성 결혼만의 문제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결국 여러분, 동성애가 맞다 그러면 뭐가 틀렸다는 거죠?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여러분, 성경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뭐를 지금 계속 반대하려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경우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1960년에 교과서 진화론 들어왔습니다. 2010년에 교과서에 동성애 들어왔어요. 교과서에 동성애 딱 들어갔어요. 아까 우리 처음에 봤잖아요. SB 48 법안. 여러분, 미국 교회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다? 1950년도 말이에요. 그때 떨어지는데 2010년에 동성애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 어땠을까요? 다음 세대가 더 빨리 빠져나가요. 왜? 여러분, 성경은 아무 힘도 없어. 우리 법이 더 높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뭐 때문이다?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게 떠나는 거예요. 우리 들을 필요도 없으니까. 여러분, 앞에 부분이 사실이 아니면 믿을 필요 없어요. 동성애는 똑같이 뭐예요? 이 창세기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프 볼까요? 여기가 바로 60년간 미국 종교 기독교의 대하락을 했는데, 여기 빨간 선이 바로 진화론 들어왔던 1960년입니다.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2010년도 동성에 대해서 이제 옳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다음 세대가 더 빨리 빠져나가요. 여러분, 이걸 우리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미국 여러분, 지금 40대 이하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5%밖에 안 돼요. 이 동성결혼. 결국 이 문제는 여러분, 누구 문제일까요? 동성애가 틀렸다는 거를 교회 밖에서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개 좀 돌리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다 몇 시죠? 이거 벌써 3시가 다가오네. 제가 4시 20분이 버스기 때문에 아주 넉넉하게 한 4시쯤 할 줄 알고 지금 이렇게 천천히 하고 있는데, 네. 아니, 제가 예담교회를 너무 이렇게 과신했나? 네. 아니, 그 1시간, 한 2시간을 어제 보니까 쉽게 그냥 버티시길래, 네. 금방 끝납니다. 네. 우리 동성애자들이 하는 심볼 중에 하나가 뭐죠? 무지개입니다. 근데 원래 무지개는 몇 가지 컬러예요? 7색이죠? 근데 동성애는 컬러가 6개로 바꿔버렸어요. 네, 그들 깃발 보세요. 6개예요. 네. 결국 이 문제는 누구 문제냐?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 외에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1960년도 포스트 모던 이전에는 미국에 그때는 동성애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답이 이리저리 틀렸어요 그랬어요, 학생들이요. 자, 근데 60년대 들어갔죠? 이때부터 교육이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이 들어가요. 절대적인 걸 안 가르쳐요. 이때 동성애에 대해서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I don't like it 그랬어요. 난 싫어요. 이때 부모들이 우리 애는 싫대네. 다행이네. 여러분, 틀렸어요 하고 난 싫어요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절대적인 거 이미 잃어버린 거, 이걸 간파하지 못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It is different. 동성애 나랑 달라요. 좀 더 진전됐죠? 지금은 어때요? 동성애 옳아요. 과연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 젊은이들은 요 4단계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으세요? 안 물어봤죠? 이제 물어보세요. 틀렸어요라고 할 때, 아이고 우리 애는 틀렸대 다행이다. 안 돼요. 이 죄인들. 틀렸다고 할 때 찬스예요. 이때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난 싫어요 할 때 빨리 올려야 돼. 앞으로. 뭔 소리야 인마, 난 싫어요가 뭐야. 틀렸어요. 왠지 설명드려야 돼요. 달라요? 빨리 올려야 돼. 가만 놔뒀더니 미국에 오라요로 다 바뀌었어요. 네. 여러분,
미국 크리스천의 54%가 사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야경이 바로 뭐냐면, 우리 다 가보신 분 있죠? 어딘가요? 여기 라스베가스인지 모르는 사람은 저하고 별로 그 연이 없는 사람들이야. 예? 여기는 가야지 그래도. 예? 죄악의 도시. 여러분, 라스베가스에서 사는 사람들은 도박을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라스베가스 사는 거주민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 쓰는 거예요. 다 비현실로 살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에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도박 안 하고 사는 거지. 눈만 뜨면 카지노인데. 라스베가스에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도박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 인구 대비 뭐가 제일 많다? 약국. 약국에서 못 판다고요? 이게 마약은 안 팔겠지. 그 약사가 양심이 두통약, 수면제, 신경안정제. 거기 사는 게 스트레스예요. 이제 우리가 살 때 우리 자녀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 안 하고 사는 걸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될 거예요. 여러분, 마약, 도박, 설정도 개인주도 문제죠. 미국은 여러분 다 풀렸어요. 마리화나 합법화됐잖아요. 카지노, 도박 할애잖아.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TV를 틀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EBS께 나오더라고, 미국 TV에. 뭐냐면 유괴 있죠, 유괴범. 쫓아가지 않게 하는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끝까지 봤죠. 우리나라 게 나오네. 근데 이때 초등학교 5학년 반에 가가지고 그 PD가 백지 한 장씩 나눠주고 유괴범 얼굴을 그려보래.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린 거예요. 얼굴 찢어지고 마스크 쓰고 무섭게 생기고. 여러분, 유괴범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유괴범의 목적이 무섭게 보이는 게 목적일까요? 뭐가 목적이죠? 유괴하는 거. 여러분, 유괴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사탄, 제가 이제 백지 하나씩 나눠드릴 테니까 우리 예담교회에서 한번 사탄 한번 그려보게 할까요? 사탄? 혹시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안 생겼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다고. 최고로 멋있는, 날쌔게. 사탄은 여러분 자기 얼굴이 무섭게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나 틀린 거야. 몰라고 말이에요. 사탄은 정말 나이스해요. 너 관용해라, 나이스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만만한 게 아니에요. 지금 동성애 들어왔어요. 뭐라 그래요? 관용해라. 다 넘어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관용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 UFO 얘기할 때 있죠? 마음을 넓히라 그랬죠? 여기에 다 넘어간다니까. 우리가 마음이 넓은 거예요. 모든 걸 아는 분, 완전히 선한 분, 그 밑으로 가는 게 관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거꾸로 됐을까? 바벨탑 일어났어요. 그죠? 흩어졌죠? 흩어지면서 잊어버렸죠? 하나님 잃어버리면 죽는 거죠? 우린 살다 죽는 게 아니죠? 다 죽었어.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부활하셨어요. 이제 성경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먼저 전파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럽 쪽으로 전파됐어요. 죽었던 유럽이 살기 시작했어요. 사탄은 여러분 죽은 사람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사탄의 맹폭은 어딘 줄 아세요? 살았다고 하는 자입니다. 지금 아마 미국이 가장 맹폭받을지도 몰라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 국가인지 오해하고 있으니까. 아마 한국일지 몰라요. 왜? 세계 선교를 또 주도한다 그러니까. 아마 예담교일지도 몰라. 아마 그럴 거예요. 왜? 예수만 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탄은 누구를 공격한다? 산자가 공격이에요. 여기에 다 쓰러진 거예요. 이 그림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2세대 배웠죠, 아침에. 맞습니까? 자, 우리 고대 배웠죠? 중세 배웠죠? 근대 배웠고, 철학주가 배웠죠? 포스트 모더니즘 배웠죠? 실존주의 배웠죠? 뉴에이지 배웠죠? 자, 포스트 배웠죠? AI 배웠죠? 하나 더예요. 동성애예요. 2세대 아이콘 중에 하나는. 너는 2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는 언제나 뭐냐면 맨 끝에 써 있는 것처럼 분별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번의 강의는 제가 뭘 하기 위해서냐? 이 세대를 어떻게 분별하기 위해서. 근데 분별하는 방법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를 통해서? 이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 그러면 제가 동성애 이제 강의 끝나잖아요. 지금 질문하라 그러면은 우리 예단교회는 제가 이렇게 강의 중에 질문하라는 시간을 안 갖습니다. 왜냐하면 다 얘기하니까. 또 질문도 안 할 가능성이 높아. 제 경험상. 우리 충청도 분들은 잘 안 해요. 제 경험상. 그러니까 제가 떠나면 그거 물어봤어야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 공주에서 어느 팀 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자이언 캐년은 아무도 안 놀래. 근데 그 LA 공항에서 헤어지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오더니 그때 정말 자이언 캐년 멋있었시오. 아니 이걸 왜 여기서 얘기해 거기서 얘기 안 하고. 저 말로만 들은 거 저도 경험했어요. 네. 근데 여러분 동성애 할 때 질문하라 그러면 안 해요. 안 하는데 이제 나가잖아요. 나가면 질문해요. 근데 그 질문 중에 제일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 친구가 지금 동성애자인데 어떡하죠? 이런 부모님들은 잘 몰라요. 지금 자녀들은 한 달이 걸려서 다 동성애자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왔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선 미련한 자 앞을 떠나라 그래요. 같이 있을 필요 없다 그래요. 두 번째, 가르치라 그래요. 근데 가르치기 싫으면 떠나라 그래요. 떠나기 싫으면 어때요? 모든 가정을 떠나라 그래요. 떠나기 싫으면 가르치는 거예요. 일부러 애매하게 있지 말라 그래요. 가르치든지 떠나든지.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동성애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동성애 앱이 그냥 키면 나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동성애가 다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부산의 어느 교회인데 제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집회를 했고 토요일에 하루 종일 했습니다. 청년부 집회였어요. 근데 토요일 낮에 동성애 세미나를 했는데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저녁 마지막 강의를 하려고 거기 이제 사무실에 이제 대기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자기가 그 상담이 있다고 상담 받고 싶다고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본인이 동성애자예요. 제가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떠나면서 한 얘기를 제가 잊지 못해요. 선교사님, 제가 그 강의 들을 때도 동성애가 틀렸다는 거 다 압니다. 알았습니다, 이번에. 근데 솔직히 저는 떠날 수 있을지 자신은 없다고. 그럼 지금 여러분, 동성애 앱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동성애가 주위에 어디 있는 걸 다 올려놓을 수 있어요. 밤에 혼자 있죠? 동성애 했죠? 킬까요? 안 킬까요? 키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28%가 1000명 이상과 관계를 가졌다고 그랬죠? 지금은 더 할 거예요. 떠나기 어려워요. 우리가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받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애가 동성애자입니다. 제가 시애틀 갔을 때도 LA 왔을 때 저기 목동에 어느 교회 갔을 때 똑같은 질문 받았어요. 부모가 온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떠날 수 있나요? 말해도 듣나요? 계속 우시는 거야. 우리 시애틀에 그 집사님 만나서 그 집사님 그래, 우리 애가
동성애자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우리 집에 웃음이 없어졌다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친구보다, 부모보다 첫 번째 현실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요, 부모보다.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살라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르게 못 산다는 진리예요. 저 동성애 할지도 몰라. 저 그런 존재예요. 마음으로 가는 거 마음으로 동성애하고 이런 모든 거 다 잠재적으로 할 존재예요. 우린 여러분 바르게 살려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바르게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한 게 바로 뭐죠? 그분이 스스로 우리 안에 오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뭐라고요? 내 안에 이걸 누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동성애 하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못 이겨. 우리 자녀들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어때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뭐라고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바른 걸 몰랐어. 근데 내가 누구예요? 의의 종이 된 거야.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은 우리가 여러분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란 얘기 뭐죠? 누가 주인이 있다는 거죠? 주인을 바꾸게 하려는 거예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의의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이 문제 무슨 문제냐? 성경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제 강의 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듣고 나도 안 돼. 우리 자녀들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은 여러분 자녀들한테 믿어. 너 안 믿어.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 8월 달에 창조과 탐사를 어느 한 팀이 왔습니다. 근데 거기 한 분이 누구냐면 저희 어디예요? 실리콘밸리라 그래가지고 그 IT 산업 많은 거기 이제 구글에 이제 있는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어려울 때여가지고 누가 보내줬어요. 그때 12박 13일이었는데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제가. 밤에. 근데 마지막 날인데 저녁 먹는데 저한테 오더니 선교사님 제가 오늘 저녁 때 방에 좀 찾아가도 되냐고. 저 거의 그때 실신 상태였거든요. 피곤해가지고. 근데 또 온대는데 어떡해. 아이고 오세요. 그랬더니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분하고 대화를 계속 나눴어요.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제 앞에서 제가 하는 말 따라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하세요. 이분이 갑자기 막 울면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믿고 있구만. 예수님은 내가 믿는다고 그래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믿습니다 해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야. 그건 내 행위. 그분 스스로 오시는 거야. 이게 너무 고마운 거야. 내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지 않는다. 나 안 믿어, 이제 안 믿는다. 그래. 안 믿어지는 게 아니야. 옛날 부흥사처럼 믿어! 고백해.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예단교회 떠나면 안 돼요. 예수만 얘기하잖아.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부인할 수 없는 거야. 이게 감격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한국 코앞에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회는 어떨까요? 네? 제가 예전에 원래 이제 동성애 책을 내려다가 제가 안 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친구하고 뭐 얘기하다가 못 냈어요. 근데 제가 강의 그때 동성애 책을 내려고 하기 직전에 저는 세미나라고 제 아는 이제 교수들 모아놓고 같이 와서 좀 조언 좀 해달라고. 근데 그때 강의 다 끝나니까 어느 권사님이 탁 손을 드는 거야. 선교사님, 그래서 제가 광화문 가서
동성애는 죄다 라고 피켓 들고 막 그랬다고. 또 옆에 있는 집사님이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대답을. 그랬더니 그때 우리 같이 사역하시던 제 첫 번째 제자인데 지금 여기 서울대 교수로 있습니다. 그 친구도 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그때 아무 대답 안 하셨어요? 그 원사님 얘기할 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교수, 우리나라도 동성결혼 합법화 될까 안 될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거 소돔이 이제 쓰인 소돔과 고모라 죄다 뭐 이런 것들 지금 크리스천이 들고 나온 거예요. 이 피켓은 유럽에서도 들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법 다 바뀌었어요. 미국도 들었어요. 법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정죄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교만해. 이미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나는 그게 잘못된 거 안다. 정죄하면 내가 신앙이 높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우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맞습니까? 생각과 행위는 뭐예요? 여전히 100%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들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 같은 놈도 구원받았다. 너 동성애했어도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하는 건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가늠한 여자를 보고 기쁠까요? 아니면 그때 가늠한 여자 데리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기뻐할까요? 100%야. 가늠한 여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그래야 돼요. 예수님도 너 돌아올 때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정죄 안 한다. 여러분 아침에 얘기했죠? 탕자하고 탕자의 형 중에 하나님이 누굴 기뻐할까요? 100%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동성애 친구 있어요. 미국 친구 마이크. 그 친구는 변했어요. 변했을 때 여러분 제가 그 친구한테 동성애 죄다 벗어나야 돼. 그래서 변하지 않았어요. 호구하고 I love you. 그래서 제가 제 강의가 있거든요. 창조과 강의를 걔 혼자 앉혀놓고 강의를 했어요.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성경은 사실이다. 그 증거. 성경이 사실인데 어떡해. 제가 다시 걔가 샌디에고에 살았을 때인데 캘리포니아 다시 미시간 갔어요. 거기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얘가 그때 너 강의 듣고 정말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건 여러분 동성애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해요. 안 돼요. 우리 정의로운 건 하나님이에요.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공의로운 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거예요. 저 볼까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원하세요. 뭐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건 우리가 정의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예수님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누구한테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청하는 것만 답이에요. 나머진 답이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 교회가 다 의인이 돼가지고 또 졌어요. 죄인이어야 되는데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어야 돼. 아세요? 이게 너무 감격이에요. 우리 동성애 되셨어요? 네, 동성애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할 정도로 엄한 죄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죠? 기도하겠습니다.